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축구를 알려면 홍명보 사주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담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홍명보의 사주를 보면은 무서운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것도 축구협회의 양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이렇게 축구협회가 썩을 대로 썩었는지, 그것은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선관위의 사태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홍명보의 사주를 통하여 한번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는 기유년 병인월 무오일 개해시에 해당합니다. 나름 출생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완전한 사주를 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나이는 58세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인월에 이 무오일로 태어나고 천간에 병화가 투관하여 사주가 매우 신강한 사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사주 전체를 보면은 사주가 잘 짜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오일에 이 오화는 내 마음자리이기도 하고 내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중에는 병도 있고 기도 있고 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중에 기토가 투관하고 오중에 병화가 투관했다는 것입니다. 천간으로 투관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본심을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병화는 이 사주에서 편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편인은 세상 일을 의심을 하고 또 매우 전략적이고 기획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그런 인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토는 겁재인데 이것은 어떤 일에 매우 투쟁적이고 전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편인과 겁재가 이렇게 잘 배합이 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어떤 일의 승부사 기질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장점으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간의 형태 자체는 잘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무배합으로 이렇게 무증지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개수정제와 무증지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성실하고 그리고 치밀하고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꼼꼼한 면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물과 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과 여자에도 집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겁재가 유금 상관을 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관이 이 사주가 좋게 작용할 때는 이것이 매우 머리가 비상해진다는 것입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이 좋게 작용할 때는 거기에다가 인유로 이렇게 기문 원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가 찰 정도 기막히게 잘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상관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네 편, 내 편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편이 아니면은 적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축구계에는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그러한 파벌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고려대 체육학과를 나오고 여기에 축구협회 회장은 정용근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그야말로 고려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유금 상관은 철저하게 편을 가리기 때문에 철저한 인맥, 학연 같은 인맥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고려대 출신이 아니면은 국가대표 선수로 잘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하고 결을 달리하는 선수는 대부분의 그런 선수가 해외파 선수들인 것입니다. 해외파 선수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내 편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나 이강인 같은 선수나 이런 해외파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같은 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적대시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이렇게 상관이 강하면 이 편, 내 편을 가리기 때문에 팀에 완벽한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는 깜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라 어떤 프로팀의 감독이라면 아주 잘 어울리는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과 품성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같은 동창인 정용규를 만나서 이렇게 강력한 파벌을 형성하고 철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썩을 대로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주변에서 많은 충고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외면하고 더욱더 자기들의 편으로만 고집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월드컵에서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다가 올해는 병원년입니다. 58세 병원년이 화기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는 무엇보다도 인호화구, 화생토 해서 또 토기운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토가 강하면 금수목으로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운은 병원년이 나는 것입니다. 병원년이 오면은 화극금을 하여 이 금이 이 사주에서 아주 좋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이 강한 토를 설해줌으로 해서 자기 능력, 재능 발휘를 하는데 올해 병원년은 금이 화극금을 받아서 금이 오히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유금은 신금과 달리 신금은 금을 만나서 재련을 하지만 유금 보석은 금을 만나면은 그을러지고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건강상으로도 호흡기나 폐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극금을 반하면은 극심한 노이로제가 될 수도 있고 화가 강하면은 우울증이나 또 번아웃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원년에 오면은 이곳은 화국을 이루어서 나의 은행과 행동과 내 전략과 계획이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력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다는 자체가 아주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누구냐? 홍명보의 사주고 즉
감독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을 잘못 지적하면은 감독의 운명대로 우리나라 축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선임을 잘해야 그야말로 좋은 사주, 그야말로 그의 운이 대발하는 그런 사주의 감독을 선임했어야 하는데 어떤 파벌 속 카르텔 속에서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를 감독 지정한 것이 오늘날 패배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운이 58세이기 때문에 대운은 경신대운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52세부터는 그야말로 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대운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이 좋아서 대표 감독까지 된 것입니다. 이 운이 62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축구가 더욱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즉, 홍명보 개인의 운이 좋다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홍명보의 운이, 대운이 좋아도 이렇게 세운에서 나빠지기 때문에 홍명보는 축구의 실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에 다음에 2030년이 되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올해의 결과는 홍명보 개인적으로는 대운이 좋아서 감독까지 되었지만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 월드컵으로서는 최악의 감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화는 이 사회에서 무토의 뿔인데 양인이라 하여 프로의 건성, 이런 것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투출했기 때문에 누구의 프로의 근성이 강하면서 자기 고집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척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관이 가진 성격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파벌이나 카르텔이나 조성하고 그러면 그 조직은 더욱더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현재 선관위의 형태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선거에 많은 문제점, 선관위에 많은 부실점,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치기는커녕 더욱 두둔하다가 대참사가 빚어진 것처럼 대한축구협회도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더욱 참사가 빚어지고 앞으로도 홍명보의 사정을 보니까 더욱더 자기의 고집대로 갈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축구는 암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홍명보가 경질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축구 경기를 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한국과 체코가 12일날 한국과 체코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입니다. 그리고 체코는 축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식이에 출발하여 철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인에서 오로 나아가기 때문에 매우 길하였던 것입니다. 체코는 오히려 화생토해서 이 토기운으로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던 것입니다. 이게 이긴 것도 상당히 운이 많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일날 한국과 멕시코가 축구 경기를 하여 우리는 이사살신 대흉의 날입니다.
또 이것이 오로 간다 하더라도 오와는 모든 기가 흩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멕시코는 오에 해당해서 자체의 기운이 우리는 힘을 빠지지만은 이 멕시코는 그래도 같은 오와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멕시코가 이겼던 것입니다. 25일날 한국과 남아공이 싸워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여 우리나라는 이 7에서 5로 가기 때문에 강일진이라서 매우 좋은 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아공은 이 바로 철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운기 중에 최강의 철록을 얻었기 때문에 남아공이 이겼던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나라의 운이 좋았기 때문에 한 골을 준 것이지, 만약에 운이 나빴으면 적어도 3골도 가는 3골 차로 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축구 경기를 살펴봐도 홍명보 머릿속에는 전략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략이 바로 금수인데, 금도 화에 녹아버리고 수는 지혜이고 지략인데, 이거 역시 불에 의해서 녹아버리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축구 경기는 전략도 전술도 없었던 그러한 참담한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한축구협회는 사거리 해체 수준으로 다시 개혁되고 저것이 손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월드컵의 16강은 그냥 32강도 어렵다는 것입니다.